안녕하세요. 햄스터 삼토리네 집사 할롬K입니다. 다단의 집 베이스 만들기에 이어 이번엔 꾸미기를 할 텐데요. 케이지 환경에서부터 여러가지 구조물 제작기에 전체적인 구조와 케이지 정리 보관용 앵글 제작까지 담았습니다. 현재 다다는 이사 완료 후 새 환경에 적응 중이고요. 다다 이사 후 관찰 영상은 케이지 위치가 형광등이 잘 닿지 않는 위치라 영상이 보기 좋게 촬영되지 않아 조명까지 추가 설치 후 촬영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시간의 제작기 촬영한 영상을 알맞은 영상 길이에 맞추려고 10에서 15분 정도로 편집하여 영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작은 피드백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니 조언해주실 분들은 댓글에 피드백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베이스 만들기 마지막에 절벽 A와 B를 잇는 브릿지를 만들었는데요. 발라놨던 석고가 건조되는데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다다집을 제작합니다. 생각해둔 사이즈와 비슷한 종이 박스를 이용해 다다집 골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집 분위기를 내려고 도도집 만들 때 사용하고 남은 자작나무를 90도 홈을 파내어 다다집 엣지 부분에 부착시킬 생각이고, 폭 10mm 나무 스틱은 전체적으로 수직 배열하여 부착시켜 주겠습니다. 아이씨. 지붕 또한 쓰고 남은 골판지를 알뜰하게 이용해 골조로 사용했고, 지붕에 올릴 덮개는 10mm 나무 스틱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잘라 목공용 접착제로 고정시켰습니다. 지붕 덮개는 자를 때마다 핑핑 날아다녀서 거실 전체가 나무 스틱 조가리로 뒤덮여 청소하기 너무 귀찮았습니다. 지붕은 갈색 바탕에 끝부분만 살짝 검정을 칠해 오래된 느낌을 주었고, 외관 벽면은 다다와 깔맞춤으로 노란색으로 칠해보았으며 청소하기 쉽도록 집과 바닥이 분리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잔디 또는 풀을 표현하기 위해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국내산과 수입산 둘 다 색깔별로 구입해 비교해보았습니다. 국내산은 한 봉에 2,000원으로 저렴하지만 그냥 플라스틱 느낌으로 퀄러티가 매우 떨어지고, 수입산은 한 봉에 8,500원으로 비싸지만 퀄러티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소모하는 양이 많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체품으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 색이 어둡고 발색이 좋지 못해 완성된 후에 모래같은 느낌이 많아 사용 불가로 판단되어 톱밥을 채로 걸러 색을 섞어보니 발색과 느낌이 잔디나 풀과 그럴싸하게 비슷해 물감과 물의 비율을 조절하여 원하는 색을 내보려고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흡족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 건조된 브릿지에 색을 칠하고 잔디가 깔릴 바닥도 갈색으로 기본 바탕을 칠해줍니다. 만들어둔 잔디는 사용하기 편하도록 건조 후 보관병에 담아 솔솔 뿌려주며 덮어줍니다. 화면으로 잘 표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잔디가 가급적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잔디색을 3-4가지 섞어 뿌려주고 손으로 고르게 솎아줍니다. 지금 보이는 게 수입산입니다. 정식으로는 나뭇잎이지만 잔디, 덤불 또는 담쟁이 넝쿨 등 식물의 잎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절벽에 자란 넝쿨로 활용했습니다. 스톤햄지에 사용할 암석을 만들 준비입니다. 먼저 스티로폼으로 뼈대를 만들어 묽은 석고 반죽을 입히고 채색을 할 계획입니다.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꽂이를 끼워놨더니 어묵을 꽂아 놓은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다다와 깔맞춤을 위해 살구색을 칠해 보았더니
생긴 것도 직사각형에 자꾸 인절미가 떠올라 웃겨서 어두운 색을 살짝 더 발라 색을 죽였습니다. 먹이 그릇을 제일 높은 곳에 두고 스톤햄지로 감싸 데코해줄 계획입니다. 먹이 그릇을 중심으로 산 정상의 넓이를 계산하여 말발굽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밧줄 베이스 구름다리를 만들기 위해 발판으로 쓰일 나무 스틱을 적당히 잘라 색을 입히고 그 밧줄을 지탱해줄 통나무에 구멍을 내어 지지와 조절, 간격 유지까지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탱해줄 통나무에 밧줄을 끼워 발판을 쉽게 접착할 수 있도록 스티로폼에 고정시켜 놓으면 한결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상하부 밧줄 간격을 유지하며 연결해줄 밧줄 묶는 작업. 전체 작업 중 제일 하기 귀찮은 작업일 정도로 2번 다시는 하기 싫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리를 다시 만들 일이 있다면 그땐 무조건 교각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구름다리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밧줄을 지탱해주는 통나무를 설치할 때는 지면에 날카로운 송곳등으로 먼저 구멍을 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뭉툭한 나무를 지면에 박다 재수가 없으면 통나무 주변 석고가 깨져 보기 흉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나무와 밧줄 고정용 나무도 고정시키면 보기 좋게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잡아당겨 묶어주고 접착제도 살짝 발라줍니다. 아가들의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몇 가지 놀이기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가들 선호도가 좋은 놀이기구 댓글에 추천해주시면 만들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라마 고수님들처럼 리얼한 꽃을 만들 재료도 툴도 없기에 다이소에서 사온 분모가 너무 잘 빠져 다시 쓰기 싫은 붓을 이용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접착제를 플라스틱에 일자로 바르고 접착제가 굳기 전 분모를 잘라 세워 접착제가 굳은 뒤 조금씩 잘라 잇뭉치에 끼워주고 분모 끝에 접착제를 살짝 발라 미리 만들어 놓은 꽃잎을 영상과 같이 찍어 붙여줍니다. 영상처럼 절벽이 건조하지 않게 꽃을 심었더니 한결 풍요롭고 예뻐진 것 같아 보여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바바집 컨셉에는 꽃을 더 많이 만들어 풍성하게 심어봐야겠습니다. 지난번 도도집에서 쳇바퀴 받침으로 합판만 덩그러니 만들어 놨더니 너무 썰렁한 것 같아 이번에는 폭 17mm 나무 스틱을 이용해 마룻바닥 느낌으로 만들어 보았더니 케이지 분위기가 훨씬 업되었습니다. 겁이 많은 아가들을 위해 베딩 위에 은신처 역할을 해줄 등나무 그늘 쉼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베딩에 살짝 묻힐 높이로 만들었고 아랫부분에 나무 스틱을 사용한 건 닿는 면적을 넓게 하여 쉽게 아래로 꺼지지 않게 잡아주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희망사항으로는 다다 녀석이 저 나무 스틱 사이로 땅굴을 파 오르내리는 걸 보고 싶은데 망까지 될런지. 현재 다다는 예상대로 이동할 때마다 저 등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씩 쉬었다 지나갑니다.
이번 제작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재료는 바로 아크릴인데요. 170cm가 넘는 대형이라 쇼핑몰에서도 판매하는 곳이 흔치 않아 직접 업체로 전화하여 주문 제작을 해야 했고, 이번 업그레이드로 개폐문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 업체 측에서 배송 시 100% 파손된다고 여러 번 제작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 업체 측과 상담해본 결과 절반으로 나누어 제작 후 설치 시 접합해 사용하는 방식과 특수화물로 배송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접합 부분이 중앙에 위치해 보기가 좋지 못하고 좌우 측면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없기에 미적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화물 배송 비용을 알아보니 배송비만 6, 7만원으로 너무 비싸 포기했습니다. 결국 주변 아크릴 CNC 가공업체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 설계 도면을 넘겨주고 직접 차로 실어와 설치하였습니다. 아가들 처음 입양할 때 잘 몰라 한 곳에 키워도 되는 줄 알고 3마리나 데려왔는데요. 1M 1kg, 국민룰에 따라 각자 집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1kg가 400리터, 거기에 3마리면 1200리터 크기인데요. 집안에 마땅히 둘 곳이 없어 정리 겸 보관용 앵글 선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반 전체 사이즈는 앵글 포함 가로 184cm, 세로 60cm, 높이는 130cm이고 한 칸은 가로 184cm, 세로 60cm, 높이는 60cm입니다. 바바지까지 완성되어 3단으로 쌓으면 높이는 170c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앵글 선반 제작 시 주의할 점은 사용 목적에 맞게 앵글의 두께와 크기 선택입니다.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근처 앵글 제작 전문점에 방문하여 가로, 세로, 높이, 몇 칸에 몇 단으로 제작할지 제작 기사님과 상담하시면 알아서 잘 만들어 주실 거지만 선반의 사용 목적, 선반에 올라갈 물품의 무게 등을 반드시 고려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선반에 올라갈 케이지가 170cm 넓이에 무게가 약 40에서 50kg 정도 되고 보기 좋으라고 선반 중간에 지지대를 빼 제작함으로써 두께 2mm에 폭 60mm 앵글을 선택하였고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단만 맡기고 조립은 직접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베딩은 코코피트입니다. 지난번 도도집 흑베딩 영상에서 닉네임 없는 계정님의 추천으로 코코피트 200리터 구입하여 써보려고 합니다. 잠시나마 흑베딩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와 도도 모두 대만족입니다. 현재 흑베딩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도도는 톱밥 베딩보단 흑베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만들어준 집은 쳐다도 보지 않으며 흑베딩에서 밤마다 땅굴 공사에 굴 파고 집 삼아 잘 살고 있습니다. 냄새나 악취는 전혀 없으며 보통 햄스터들이 먹이 때문에 뚱땡이가 되는데 도도는 넓은 케이지에서 땅굴 파며 운동량이 많아 많이 먹어도 보기 좋게 건강한 체격입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모래 목욕탕에 넣어줄 사막모래는 3.6kg 채워주었고 쳇바퀴는 250파이 산코 쳇바퀴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 쳇바퀴는 고슴도치용으로 쳇바퀴 망의 간격이 넓어 아가들 발이 빠지길래 투명 테이프로 덧발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늦어 마무리하지 못했던 등나무 그늘 쉼터도 청리끼와 섞어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베이스 만들기에 이어 꾸미기 영상은 어떠셨나요? 한 손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동물 집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한 달 동안 구상하고 계획하고 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들 바바집은 판타지 숲속 거대한 나무에 집 짓고 사는 엘프족 컨셉을 구상 중인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이사한 다다가 즐겁게 뛰어노는 영상을 모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